차례 뭐 이렇게 좀 최근에 거 지금 북한의 거를 했는데 안에서는 좀 계속 똑같이 옛날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북한 독재유지의 최대적으로 북한 주민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뭔가 그래도 그 노동시장에 갔다 왔던 뭐 정사 때문에 갔다 왔던 요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 논문을 갖다가 퍼뜨리고 막 하니까 이제 그걸 퍼보려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 또 인권 문제는 뭐 워낙 강력하게 강력한 거여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근데 이제 워낙 국제사회가 인권 하니까 애들도 나름대로 뭐 인권에 대한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집단주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설명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체주의 사회는 특히 공산주의는 이 계급혁명 이론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걔들은 계급혁명 이론을 포기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계급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어떤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계급적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급 이론에는 뭐 계급적 원수를 무자비하라. 이게 이제 레닌 스탈린 때부터 내려온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했고요. 중국도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 지금도 좀 벌어지는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에 대한 도덕적이나 불편한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못 느끼게 왜냐면 원수는 그냥 잡아 죽여야 되는 거고 뭐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적이고 없애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수용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폭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정당화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뭐 다른 생각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기했지만 당이 유시하는 체계 딱 주체상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거나 하게 되면 뭐 종교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종교하면 무조건 순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저 북한의 뭐 천도교총단이니 뭐 기독교 뭐 이게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교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서 한계사회 학과를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그 종교 전문가를 양성을 해요. 그래서 뭐 알기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돼요. 그쪽 외국하고 이제 상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종교 자유를 탄압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종교 자유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뭐 종교를 알아야 되고 뭐 목사도 있어야 되고 뭐 스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을 이제 키워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노동당 소속의 어떤 특수 요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간제기구죠. 그런 뭐 간제기구를 다 만들어놨죠. 뭐 기독교 관련 간제기구, 불교 관련. 그걸 만들어놓고 얘들은 이제 목적이 뭐냐? 주목적은 이제 통일혁명 하는데 너희가 이 목적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이제 적화시키라 이거죠. 한국은 사상적으로 내가 이제 접촉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령님을 위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어쨌든 김일성을 일단 동경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국가가 그런 체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 북한을 뭐 종교 자유화 시키는데 뭐 내가 뭘 한다 시고 가서 걔들 국가 그런 사람들 만나봤자 도리어 포섭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80~90%는 다 포섭당했을 거예요. 예. 아마 북한이 다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포섭됐기 때문에 허용하지. 딱 해봤는데 이 새끼는 씨도 안 먹히는 놈이네 하면은 다음에 안 받는 거예요. 왜? 오겠다는 사람 쓰도록 하니까 걸러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갔다 와서 뭐 북한에 갔다 왔는데 기독교 터질 것 같다고 애들이 허용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점은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정말 저는 이제 몰라서 그런다고보다는 좀 사기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사기친다는 생각 들어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얘기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막 자랑하듯이 설명하고 누구 높은 놈 만나고 왔다고 하고 그래서 돈 많이 헌금 많이 바치세요. 그러고 북한 넘어가서 놓고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다 북한 정권에 갖다 돈 주고 와서 심지어 얘들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인계 꼭 해요. 저녁에 또 여자 갖다 붙여주고 하면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왜냐면 공산주의 이론에 매수하는데 미인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때부터 다 했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 미인계 쓰잖아요. 미국 애들하고. 이거는 어디나 공작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공작 요원이에요. 종교를 빙자한 공작 요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공작 요원 수칙을 따라서 하는 게 맞죠. 안 하면은 그래서 잘리는 거죠. 취소가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매수당했다. 거의 단정 짓는 게 맞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거기 가서 이렇게 높은 놈 만나서 좋게 말하는 사람 보면 얘는 무슨 맛이 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접촉하지 말고 또는 면박을 주세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특히 교회에서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평화적 정권 교체가 안 되죠. 독재 사회들은 특히 공산 집권 체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숙청을 계속 감행하면서 스탈린도 얼마나 많이 6천만이라는 사람을 무려 숙청을 하고 죽이고 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권좌를 유지했던 거고요. 김일성, 김정일 이것도 숙청을 다 하죠. 이렇게 변화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공포로 숙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어느 날 평화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정상국가로 돌아온다. 좀 그 자체는 그 사람 제거되는 거 외에는 그 스스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가서 경제 활동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김대중 때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다 망했죠. 다 망하고. 그다음 그 이전에 일본의 제일동포들이 또 많이 저희 국성에서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친척도 좀 먹여 살리려고 북한하고 또 엮여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합병회사 만들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다 그냥. 근데 왜 망하냐? 결과적으로 이런 공포 정치의 어떤 이틀거리 안에서 딱 조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슨 경제라는 게 어떤 경제가 사람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뭘 바꿔야 되고 사람 자를 때 잘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수시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했는데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얘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다 자본주의물 퍼뜨리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걸리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 지배인이라고 그러대 공장장. 목나라 나는 거죠. 야 너 자본주의 좀 하고 택했다 이런 얘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공포 정치 하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들어가서 숨치고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하니 참 답답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진짜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짜로 엮어지고 그런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김씨 왕가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1만 번 보내도 다 수용소 가게 돼 있어요. 금기사. 네, 금기사항이 아예 본 것도 봤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근무하는 사람도 무조건 철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봐도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김씨 왕조의 그 허구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주가 와서 이제 말 못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또 통제가 이제 말이 새 나가게 돼 있어요. 뭐 어쨌든 친구를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그래요. 항상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사람이 자꾸 마음이 변하잖아요. 오늘이 친구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도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참 그래서 아니 저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거짓인 걸 알면서도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그러니까 항상 예, 이중 제가 그래서 북한 사회는 그 가짜로 이렇게 이중화된 그런 사회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하고 그런 모든 이런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달라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좀 솔직한 사람은 이제 술 먹고 좀 솔직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도 좀 제거되거나 뭐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저 사람들은 단수가 세게 돼 있는데 이 남한 사람들은 오 그게 남한 사람들 좀 맹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북한 친구들이 이제 한 15명 돼서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 갖고 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오래 사셔서 그런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남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본인이 생존하면서 일종의 연기하는 효능식이고 개별적인 하나의 자유민으로 들어가면 별로 깨우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남한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친구 관계라고 하지만 이제 상업적 이해 관계가 들어가면 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용해 먹고 이용 당하고 좀 이런 계산적 관계가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북한도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북한은 뭐 순수하다. 때문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그걸 왜 그럼 북한이 좋은 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도 옛날에 단순히 못 살 때는 관계가 단순했잖아요. 단순한 사회는 이 관계도 단순하고 세계는 단순해. 근데 이 자본주의나 이런 시장경제에서 계속 지금 또 변화되는 사회고 이런 때는 워낙 변화가 많이 되는 데서 이제 사람이 적응해야 되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질 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적응하면서 이렇게 변신하는 그게 더 지금 우리한테 생존하기에 좀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죠. 한국 사람이 그게 본질이 나빠서 뭐 북한 사람하고 뭔가 차이 나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무조건 똑같고 어떤 감성적인 거나 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단지 그 환경이 달랐던 거고 그리고 지금 북한도 지금 이제 그 시장화 밑에 이제 그 장마당 세계가 벌어지고 나면 뭐 사기도 많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수가 엄청 높아졌어요. 걔들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북결이 한다고 들어가서 뭐 북한 사람들 뭐 순진해가지고 뭐 가면 뭐 지가 다 사기쳐 먹을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사기 당하지는 못하고 네? 저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한마디로 여기 돈맛을 많이 받고 거기 돈맛을 좀 적게 받고 아니 그죠? 아까 그 관계 그러니까 이 사회 관계가 복잡하면 사람도 복잡해지는 거고 보면은 이제 좀 단순한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어떤 한 지역에 북한은 또 보면 이동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배치되면 평생 그 한 자리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의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복잡해 볼 게 없죠. 어쨌든 그 관계만 일단 딱 정리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바뀌죠. 자기 주변 사람이. 저 회사에 있는데 뭐 내 팀장도 뭐 1년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그거였다면 그 위에 상사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고 그건 내 기준이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라는 게. 제가 상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이렇게 관계가 좀 순수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나쁘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옛날에는 없었고 단순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농경문화라면 농경문화죠. 옛날에 그냥 단순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밑바닥이 워낙 거기도 이제 변동이 많아요. 지금 뭐 장사하면서 뭐 이 지역 왔다 가고 저쪽 가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최근에 북한이 뭐 자력갱생 이거 얘기하는데 계속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력갱생하면서 그나마 이제 외국 돈 있음 빨아들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개성공단 같은 거 몇 개 해가지고 하고 싶겠죠. 그래서 뭐 계획도 뭐 청사진 만들어 놓고 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 제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김정은이 한번 화나면 그 기업 다음날로 접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무리 이거 뭐 한 20년 전부터 이런 거 계속 했어요. 하변법. 예, 합의법 하면 그때는 몇 개 했다가 또 이제는 뭐 많이 늘려놨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멍청한 한국만 가가지고 개성공단에다가 해주니까 여기다 기대를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뭐 중국이 뭐 들어와서 다 먹을 거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그 정권이 김정은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이라는 게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그때 불공정하게 뭘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시장 경제의 규칙에 맞게 그때 합리적으로 했느냐를 판단을 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안 하고 뭐 구두라든지 예를 들어 뭐 노비를 해서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고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장 경제 그러면 네가 자신 있으면 다시 입찰해봐라. 그 사건 따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독점권이 예를 들어 뭐 현대가 뭐 죽은 김정일이하고 뭐 5개 부분 땄다고 해서 그게 향후에 그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빨리 그냥 무너뜨리면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명분을 만들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먼저 거를 정동영 성공단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이 설치함으로써 장사 정도가 상당히 이제 후퇴했으므로 경제 논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안보나 이런 논리로 보면 또 우리가 굉장히 전진적